안녕하세요. 12월 14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혜경 선생님께서 복습을 하신 걸 이제 조금 이제 짧게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정경훈 교수님께서 허수학 관련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최혜경 선생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반전원 복습을 해봤고요. 음, 그게 거의 스터디 때 했던 거를 그냥 제가 따라 적으면서 복습을 한 정도라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네, 지난번에는 제가 작도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그 디스크 안의 점을 원에 대해서 반전시키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그때 스터디 시간에 이제 했던 건데요. 제가 그때 스터디 때 했던 계산에 내서 좀 모르는 부분 같은 거를 그냥 혼자 좀 해봤어요. 어, 이, 어, 하셨던 말씀이 그 저희가 디스크 안에 있는 점 젯을 원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는데 지금 그때 이게 8월 31일 스터디였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그 디스크 안에 한 점을 알고 그 원의 중심을 알았을 때 얘네들이 복소수였을 때 반전됐을 때 어떤 점으로 옮겨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식을 잘 연립을 해갖고 요렇게 식이 나오는데 음, 중심이랑 젯을 알았을 때, 젯 프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요런 식으로 그, 어, 연산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모르고 있던 거라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때 이러한 변환이 메비우스 변환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봤고요.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터디 시간에도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복소수의 절대값, 그 복소수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그 복소 평면에서 그 복소수까지 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또 다른 레코드에서 나와갖고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나 그것의 켤레 복소수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게 나와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러면 두 복소수가 있을 때 그 차이값의 절대값은 뭐냐 했을 때 복소 평면에서 두 복소수 간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를 식으로 적어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두 복소수 간의 차이와 각각의 켤레 복소수끼리의 차이를 곱한 것과 같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돼서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됐고요. 음, 그리고 그때 좀 제가 이 부분을 잘 레코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이건 스크린 캡처를 한 거고요. 그 인버전을 합성하면 메비우스 변환이라고 하셔갖고 그 어 아까 나왔던 그 인버전 하는 거를 izet이라고 쓰고 합성을 해봤거든요. 음, 합성을 해보니까 요 자리에 여기 z 자리에다가 어 여기다가 izet을 넣어갖고
그 켤레복소수들이 이제 각각에 붙고 R제곱은 실수니까 여기는 켤레복소수 그 없애주고 이쪽에는 이제 켤레복소수의 켤레가 되니까 이렇게 없애줘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음, 다시 제신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잘 뭐 확신이 안 서고요. 아, 네, 그때 제가 얘기한 의도는 네, 인버전이 그러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앞에 있는 인버전하고 뒤에 있는 인버전이 같은 중심과 같은 반지름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중심과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인버전을 합성하면은 그게 메비우스 변환이 된다. 그런 음, 의도로 제가 한 얘기였거든요. 음.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하면 이렇게 그 상등함수가 되는 건 맞아요. 이건 지금 제대로 음, 계산한 게 맞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의도는 중심하고 음, 반지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음, 여기 있는 거 살짝만 고치면 될 거예요. 하나는 음. G1으로 바꾸고 뭐 R제곱을 S제곱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음, 그래서 그, 네, 그리고 또 인버전이 그 1차 유리함수라고 하셔갖고 얘를 좀,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서 그러면 이런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어, 그 함수랑 역함수랑 같은 함수니까 그것도 조금 보려고 그 인버전이 1차 유리함수라고 하셔갖고 조금 모양을 바꿔봤고, 음, 합성을 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역함수랑 같은 이게 자기 역함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떤지 좀 써보니까 여기서 A랑 마이너스 T가 같으면 된다. 그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 아까 이렇게 보가 반대니까 인버전이 자기 역함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이 크로스 레시오를 보존한다는 거 그때 스터디 시간에도 연산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고, 네, 뭐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러면 메비우스 변환이 크로스 레시오를 보존하는데 반대로 크로스 레시오가 보존이 되는 변환은 메비우스 변환인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스터디 때또 지난 시간에 전병주 선생님께서 그 톨레미 정리를 반전 사상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를 좀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아폴로니우스 그 정리도 이걸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갖고 네, 이제 좀 방향성이나 그런 걸 팁을 주신다고 하셔갖고 오늘 좀 듣고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런 간단히 이 정도 해봤습니다. 음.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폴로니우스 정리 같은 경우는 힌트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슬랙에 그러면 올릴게요. 네. 어떻게 어떤 음, 아이디어인가. 음, 그래서 그걸 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톨레미 정리는 지난번에 그 했던 거 그 저 레코드에서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 방식이 거의 그대로예요. 예, 음, 저하고는 약간 다르긴 했는데 아무튼 음, 예,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음. 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그 음. 크로스 레시오를 보존하는 변화는 다 메비우스 변환인가요? 예, 네. 근본적으로 그래요. 네. 음,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께서 허수학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허수각을 얘기를 하려면은 그, 그 허수, 그러니까 복소수가 들어간 지수 함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이 잠깐만요. 밑이 2인 지수 함수. 그래서 이제 보통 실수에 대해서 2의 x제곱이 무엇인지는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그냥 주는 미분하면은 자기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녀석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지수함수라는 것은 이게 성립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 복소수에서 이제 g가 복소수일 때 2의 g제곱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고 싶어요. 3 더하기 4 이게 뭐냐? 그렇죠? 말이 안 음, 되잖아요. 지금 이게 실수에서의 지수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 가장 그 좋은 방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질들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거, 이 사실을 이용해서 복소 지수함수를 정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복소수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복수함수에. 그렇죠? 네, 복수함수의 미분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예요. 물론 이제 복소수의 부분집합에서도 정해도 되지만 그냥 복소수 전체에서 할게요. 간단한 경우만 하면 g에 대해서 그 g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의 미분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실수하고 똑같아요. 정의 자체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자체는 그냥 정의는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리밋에 있거든요. 리밋은 뭐냐면은 이건 잘 쓰면은 이게 x 플러스 yi가 a 더하기 bi라는 어떤 g0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소수에서는 사실은 변수가 사실은 두 개인 거예요. x하고 y라는 두 개. g0도 a, b라는 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리밋은 사실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은 리밋 x, xy라는 이 점이, 그러니까 순서쌍이 a, b로 다가간다는 이런 걸 함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2차원 극한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 2차원 극한에서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이변수 함수에 이제 극한 다루려면 연속성 얘기해야 되고 예, 미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음, 자 아무튼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하고 이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부르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그 실수일 때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복소수일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볼게요. d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만약에 이것을 두 개의 변수로 보면요. 이게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은 그러고 2배 xy의 i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순서상 이거 그러니까 복소수로 보는 게 아니라 2차원 평면의 점으로 보면은 xy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2xy로 보내는 그래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을 U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녀석을 V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한 팩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u라는 것을 이제 일단 기호부터 먼저 쓰고 얘기를 할게요. u를 x라는 것으로 편미분한 것하고 그다음에 u를 y로 편미분한 거하고 네, 이게 뒤에 있는 두 번째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거하고 이걸 y로 편미분한 거 이 네 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죠.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u를 x로 편미분했다는 것은 x만이 변수라는 거예요. x 외에 다른 것은 그냥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로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x로 미분하면 y는 상수예요. 그럼 이건 2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u를 이제 y로 미분한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이 u를 y로 미분하면 이제 y만 변수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y가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v를 x로 미분하면 2배 y가 되고 v를 y로 미분하면 2x가 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반드시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요. 부호가 반대가 돼. 이 사실이 성립한다는 거 같고 그러면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기 f가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 약간 좀 마이너한 그런 뭐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상관없어요. u를 x로 미분하고 v를 y로 미분한 거하고 같아야 되고 u를 y로 미분한 거하고 v를 x로 미분한 게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미분 가능성을 말해주는 그런 정리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 이거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약 뭐 어쨌든 수학이죠 이제. 네, 아무튼 이제 근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을 판별해주는 방법이 이게 있고 그리고 그 미분 가능하면 중요한 건 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분은 뭐냐는 거예요. f 프라임의 g는 뭐냐? 그렇죠? f 프라임의 g는 그냥 u만 가지고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u를 x로 미분하고 u를 y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세로로 써야 맞죠? v를 x로 미분해서 i별에서 더해준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냥 g라는 변수로 미분했는데 실제로는 놀랍게도 그냥 x라는 걸로만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서 아까 위에 보기에서는 EX 플러스 IEY가 돼요. 그럼 이건 2배의 X 플러스 IY가 돼서 2배의 G가 되잖아요. G제곱을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고.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복소 미분은 호시리만 방정식이 결정한다는 거하고 그다음 미분은 그냥 X라는 변수로 미분하면 된다. 아무 상관없이. G라는 그 두 개짜리 변수가 아니고 X라는 변수로만 미분하면 된다는 거고 근데 사실 호시리만 방정식은 이거랑 같아요. 이것을 y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것을 i로 나눈 거랑 같다는 거. 이렇게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코시 리번 방정식. y로 미분해도 되는데 그때는 i로 나누면 돼요. 그거랑 같아야 돼요. 항상. 이제 그게 이제 복소 미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XY에 관한 식하고 XY에 관한 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미분해서 그런 F를 구하고 싶어요.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녀석. 이런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런 F가 있다는 것은 먼저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U를 X로 미분한 것과 V를 Y로 미분한 것 같아야 되고요. U를
y로 미분한 것하고 v를 x로 미분한 것에 부호를 한 거랑 같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은 이 녀석을 x로 미분하고 이 녀석을 x로 미분한 게 미분이잖아요. 그냥 x로 미분한 게 그냥 미분이라고요. 이 녀석하고 이거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고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UV에 관해서 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게 네 가지 식을 만족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요. UV가 사실상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건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하자면 뭐 어렵진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FG는 항상 뭐가 되냐면은 이게 나와버려요. 이게 U고요. 그다음에 EX에 사인 이게 V가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복소수 아무거나 하나 곱한 거면 다 돼.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뭐 필요하면 나중에 증명을 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아무튼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FG가 미분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은 이렇게밖에 안 생겼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이 녀석은 2의 0제곱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 녀석은 1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람다가 1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조건만 가지고 결정되는 이 함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녀석을 복소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은 복소 지수함수는 뭐가 되냐면은 2의 x제곱에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가 돼야만 해요. 요 성질을 만족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2의 x 플러스 iy인데 2의 iy가 x가 0일 때가 x가 0이면 이거 1이니까 i 사인 y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뭐 오일러의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식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이런 것도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파이는 음. 이게 되죠. 근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가 0이니까 그래서 이 파이 i는 1을 더해주면 0이다 하는 이 멋진 식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식이고 이것에 관한 글도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쓴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소수에서는 우리가 이 식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복소식 함수는 이런 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이죠. 그래서 코사인 y는 잠깐만요. 2의 iy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y를 해볼게요. 그럼 y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코사인 y는 2분의 2의 i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y라는 거 알아요. 이 둘을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여기 있는 2를 두 개를 더해주고 더해주면 여기 있는 그 허수가 없어지고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반대로 이번엔 빼주면 되니까 5배 i에 2의 iy 마이너스 iy 이게 그래서 i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지수함수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복소수 추가함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사인 g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사인 g도 2i분의 i
빼기 2의 마이너스 i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것도 상가함수는 복소수에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쌍곡 함수라고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는 뭐가 되냐?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정의를 해요. 2분의 2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로 정의를 하고요. 하이퍼볼릭 이것은 함수 이름이 네 글자짜리예요. 네,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의 G는 2의 G 빼기 2의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주에서 원래 있던 복소수에서 그대로 확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서 복소수에서 그대로 확장한 거예요. 그럼 이걸 비교 뭘 할 수 있냐면은 하이퍼볼릭 코사인에다가 ig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i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i 곱한 것의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이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의 ig는 여기에다가 g 대신에 ig를 대입하면 ig가 되니까 위에 건 똑같은데 분모만 2하고 2i잖아요. 그래서 i sin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또 이것도 돼요. 이것의 ig는 이것도 돼요. 이고요. 사인의 ig는 i 이 돼요. 그래서 이 쌍곡 함수는 그 i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코사인하고 그대로 되고 사인일 때는 i를 곱해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소 상가함수, 복소 쌍곡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허수각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쌍곡선이 있었잖아요. 쌍곡선이 뭐, 네,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이러한 쌍곡선 위의 점을 우리가 그때 뭘로 나타냈었냐면 하이퍼사인 t하고 하이사인 t 나타냈었잖아요. 그랬을 때 t가 뭐냐? 그 얘기가 지금 그때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녀석 그러면은 저것은 x제곱 플러스 iy의 제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잖아요. 그것은 x제곱 iy 제곱이잖아요. 그냥 복소수를 도입한다고요. 그 말은 이게 현재 x였고 y였으니까 하이퍼볼 사인의 t하고 i 하이퍼볼 사인의 t는 뭔가 이게 uv면은 u제곱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뭔가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렇죠? 그게 현재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네 IT, 사인의 IT. 그러니까 이걸 이걸로 본다는 건 사실 테타를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IT 후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곡선 위의 점에서 이 t는 거기에다 i를 곱하면 그 녀석이 뭐죠? 그 복소수에서 이 있는 어떤 점에 대응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허수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 정도 얘기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에서 그 원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y 대신에 iy를 대입을 해서 그렇죠. 그걸 바꿨더니 그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쌍곡선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원래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상황에서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허수각처럼 그러니까 허수각처럼 예. 처럼이 맞나요? 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복소수에서의 그 어, 허수아비처럼을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그 아, 하이퍼볼 네네네. 코사인 T, 하이퍼볼 사인 T에서 그 T라는 게 사실은 예, 허수각처럼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제가 했었던 여기 이렇게 넓이랑의 차이점은 어, 뭔가요? 그걸 하려면 이제 넓이를 하려면 복소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이 워낙에 자연스럽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적분도 자연스럽게 해서 예,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네. 음, 네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시 보면서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이제 해석은 안 하고 어차피 복소상구함수를 도입하면은 이제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굳이 허수각이라고 해가지고 각으로 굳이 계속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고정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 T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고민이 되면은 그 허수각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쌍곡선에서 뭘 하는 거는 뭐, 각으로 하고 싶을 때는 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잠깐만요. 네, 어, 이- 그래서 실제로 이 쌍곡함수하고 그 쌍곡함수를 쌍곡상가함수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것들이 쌍곡상가함수에서 성립하는 많은 성질들이 그 상가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많은 것들이. 예,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상가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아요. 이게 복수에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에 대응하는 그 쌍곡 함수의 공식이 있어요. 음, 그 공식은 뭐가 되냐면은 뭐 그냥 S하고 T라고 써볼게요. 이거 성립하거든요. 이게 성립해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 플러스로 바뀐 이유는 여기에서 i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음,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것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i 같은 거 안 나오니까 그대로 다 있고요. 이런 거 다 성립해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의 어떤 공식은 대응하는 쌍곡함수에서 공식이 다 있어요. 항상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했지만은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1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제곱의 t 하이퍼보리 사인의 제곱 t는 1이라는 것에 대응하겠죠. 된다고요. 대응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상가함수를 다루기 힘들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복소수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나면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쌍고감 이런 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것들은요, 쉬워요, 증명이. 이것들은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 녀석은 증명이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제곱하고 2분의 2의 t, 2의 마이너스 t의 제곱 계산해서 1인가? 하고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이건 그냥 계산이에요.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당연한 식을 복소수에서, 그 지수함수에서는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갑자기 뭐가 끊어졌는데, 예, 아무튼, 지금 화면 안 보이죠? 지금 잘 보입니다. 아, 보여요? 저는 안 네네. 보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어, 사실은 복소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둘이 본질적으로 이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복소수로, 그러니까 뭐죠? 일반적인 삼각함수는 복소수에서의 뭐 쌍곡 삼각함수 이런 거에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실두축에서의 상가함수나 그 상가함수가 있으면은 그것을 허수축으로 가져왔을 때 그때의 쌍곡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쌍곡함수에다가 이제 물론 i를 곱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되지만은 네. 예. 어, 그러니까 그럼, 순호수축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상가함수가 실수축에서 벌어지는 일이면은 순호수축에서 벌어지는 일이 쌍곡상가함수의 일인 거예요. 네네네. 나머지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려면 그냥 지수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네,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에 있는 구를 네, 2차원에 사는 뭐 개미 같은 애들이 보면 네, 이렇게 뭐 그런 사고 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이렇게 뭐 2차원에 어떤 면이 있고 평면이 있으면 구를 이렇게 통과시키면 거기 사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뭐 아무튼 거기 사는 존재들은 원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런 부분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복소수라는 거는 2D니까 2D를 뭐 1D로 어떻게 플랫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음, 그래서 약간 선형대수랑도 조금 연결이 되면 그냥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금. 음, 이게 복수함수는요, 네네. 이변수를 이변수로 보내는 거니까 각각 두 개씩 해서 근본적으로 그림을 4차원에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어떤 단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함수를 이변수 전체로 그 복소수에서 복사수로 가면은 이걸 사변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음. 복소수를 실수축으로 절단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인 거예요. 아, 근데 이 녀석을 허수축으로 절단해서 그림을 보면은 쌍곡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단면만을 본다는 점에서는 아까 그 말했던 비유하고 통하는 면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일단 뭐 최혜경 선생님 그 발표를 짧게 네, 들었고 그다음에 정경훈 교수님 그 복속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서 네, 오늘은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